15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에 실제 노무 시간이 2000시간이었을 때 표준 작업 시간은 얼마인가? 실제 입률 마이너스 표준 입률 곱하기 실제 시간은 입률의 차이죠. 입률 차이입니다. 그리고 실제 시간 마이너스 표준 시간 곱하기 표준 입률. 시간의 차이를 우리는 능률 차이라고 하죠. 능률 차이.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실제 노후비는 2만 원 나와 있죠. 실제 노후비가 실제 시간 곱하기 실제 입률이 2만 원이란 얘기입니다. 입률 차이는 유리한 차이니까는 마이너스 2,000원. 능률 차이는 불리한 차이죠. 플러스 2,750원이 됩니다. 실제 노무 시간은 2,000시간, 실제 시간은 2,000시간. 이렇게 주어졌어요. 물음은 표준 시간을 물었습니다. 자, 이제 계산 한번 해볼까요? 2만 원에서 얼마를 빼야 마이너스 2,000원이 나올까요? 이렇게 계산한 게 2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시간 곱하기 표준 입률이 22,000원이죠. 자, 밑에 실제 시간 곱하기 표준 입률이 22,000원이 되는 겁니다. 22,000원. 자, 위에 실제 시간 곱하기 표준 입률이 22,000원이니까 아래에서도 실제 시간 곱하기 표준 입률은 22,000원. 자, 22,000원 나누기 2,000시간 하면 표준 입률은 11원이 계산이 됩니다. 11원이 계산이 되겠죠. 22,000원에서 22,000원 나누기 2,000시간에서 표준 입률이 나온 거고요. 22,000원에서 얼마를 빼야 2,750원이 나올까요? 22,000원 마이너스 2,750원을 해주시면은 19,250원이 나옵니다. 19,250원. 그러니까 표준 시간은 19,250원 나누기 11원을 해주시면 1,750시간.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를 볼까요? 변동재주간접비에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변동재주간접비의 능률 차이는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실제 발생액이 나와 있어요. 실제 발생액을 먼저 집어넣어요. 실제 발생액 그리고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자 밑에 봤더니 실제 작업시간 기준 변동재주간접비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345만 2천원 나와 있죠. 실제 시간 곱하기 예정배부율을 해준 게 얼마냐면은 345만 2천원이에요. 실제 발생액은 315만 원이고요. 자, 그리고 표준시간 곱하기 예정 배부율을 해준 게 312만 4,500원입니다. 자, 실제 발생액과 비교해 준 걸 소비 차이라는 말을 쓰고요. 이렇게 비교해 준 게 능률 차이죠. 여기에서는 뭐를 물었습니까? 능률 차이를 물었으니까는 345만 2천원, 345만 2천원 마이너스 312만 4,500원을 빼주시면 돼요. 32만 7,500원이 불리한 차이가 생깁니다. 답은 3번이에요. 17번. 다음 차이 분석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원재료 구매 담당자 업무 능력에 따라 유리하거나 불리한 직접 재료비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겠죠. 구매 담당자 능력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사 협상 등에 의해서 임금이 상승한다면 불리한 노후비가 발생을 하겠죠. 불리한 노후비, 가격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임금이 상승을 했으니까. 일반적으로 생산부문 책임자의 감독 소홀이나 일정 계획의 차이는 직접 노후비, 능률 차이를 발생시키나 시간의 차이니까 일정 계획이면 시간의 차이죠. 시간의 차이는 능률 차이입니다. 변동재주간접비 능률 차이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시간의 차이니까 노후비는 변동비죠. 그러니까 변동재주간접비에도 능률 차이가 발생합니다. 3번이 틀렸어요. 표준을 설정할 때와 다른 경기 변동으로 인해서 직접 재료비 가격 차이, 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해서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틀린 것은 3번이었어요. 18번. 변동원가 예산과 전부원가 예산의 차이점을 정리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변동원가 계산은 내부계획 통제 목적이고요. 전부원가 계산은 외부 보고 목적입니다. 변동원가 계산에서는 변동비만 들어가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변동재정비만 들어가는데 전부원가 계산에서는 고정재정비까지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변동원가 계산에서는 고정비가 비용 처리가 되는 거죠. 판매관리와 더불어서. 근데 전부원가 계산에서는 판매관리비만 기간비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익의 결정 요인은 변동원가 계산은 판매량 갖고만 계산을 하는 거고요. 전부원가 계산은 생산량과 판매량이 모두 들어가니까 4번이 뒤바뀌었습니다. 18번의 답은 4번이에요. 19번. 변동원가 계산, 전부원가 계산을 모두 사용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전기와 단기의 재정환급비 배부율은 동일하다. 주식회사 처음이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데 변동원가 계산에서는 순이익이 발생을 하나 전부원가 계산에서는 순손실이 발생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전부원가 계산 순이익에서 전부원가 계산 순이익에서 플러스 기초재고자산 속 고정비 공식이 마이너스 기말재고자산 속 고정비를 해주시면은 변동원가 계산 순이익이 나오죠. 변동원가 계산 순이익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전부원가 계산에서는 손실이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아무 숫자나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500. 변동원가 계산에서는 순이익이 발생한다. 아무 숫자나 집어넣습니다. 1000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자,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플러스가 나오려고 하면 기초가 만약에 2000이다. 기초가 2000. 그럼 기말은 자, 여러분 500에서 2000을 빼면 1500. 1500에서 얼마를 빼줘야지 1000이 나오죠? 500이죠. 이렇게 나오겠네요. 다시 한번 500에서 이건 제가 숫자를 가정을 한 겁니다. 500에서 2000을 빼주면 1500, 1500에서 500을 빼줘야지 1000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제품 계정을 그려서 기초 제품이 들어가고요. 기초 제품 여기는 기말 제품이 들어갑니다. 기말 제품 여기 생산량이 들어가고요. 생산량 그 다음에 판매량이 들어가는 거죠. 판매량이 들어갑니다. 자, 이것을 수량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기초는 2000개, 기말은 500개입니다. 기말은 500개. 합계를 3000으로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합계를 3000으로 가정을 하면 생산량은 1000개가 되는 거고요. 판매량은 2500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판매량이 생산량보다 크죠?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판매량이 생산량보다 크니까는 답은 2번이죠. 19번의 답은 2번입니다. 20번. 이거 지우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전부원가 계산 순이익에선 적자가 발생을 하나 변동원가 계산에선 순이익이 발생한다. 아무 숫자는 집어넣고 기초를 아무 숫자나 집어넣으시면 기말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제품 계정을 그려서 기초 기말 집어넣고 역시 합계를 임의로 설정을 해서 보시면은 판매량이 생산량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공원이익은 어떻게 계산을 하죠?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는 공원이익이에요.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는 공원이익입니다. 판매 가격이 단위당 판매 가격이 3,000원이라고 나와 있고요. 변동비가 1,000원하고 변동 판매비가 500원 나와 있으니까 1,500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공원이익은 1,500원입니다. 곱하기 몇 개를 팔았습니까? 1000개를 팔았으니까는 150만 원의 공원이익이 발생을 합니다. 답은 3번이 답이 되죠. 변동원가 계산 순이익이 500만 원이라고 할 때 전부원가 계산 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전부원가 계산 순이익 플러스 기초재고자산 속 고정비 마이너스 기말재고자산 속 고정비를 하면 변동비가 나오죠. 변동원가 계산 순이익이 나옵니다. 기초 속 고정비, 기말 속 고정비예요. 지금 변동원가 계산 순이익이 5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500만 원. 그리고 자료에서 기초재고 수량은 1000개 나와 있고요. 기말재고 수량이 500개 나와 있습니다. 곱하기 단가를 해주시면 되는데 고정비 단가를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고정비 단가. 고정비 단가가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500원 나와 있죠. 고정비 단가는 500원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50만 원. 자, 여기에서는 25만 원이 계산이 됩니다. 거꾸로 올라가는 거니까 부호가 바뀌어서 계산을 하시면 475만 원이 전부원가 계산 순이익이 나오는 거죠.
22번 전부원가 계산과 변동원가 계산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전부원가 계산 이건 지울게요.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실제 매출액, 매출총이익,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실제 공헌이익은 모두 예상과 비슷하였으나 영업이익이 훨씬 미달하였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전부원가 계산은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가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 총이익이죠. 매출 총이익, 매출 총이익 마이너스 판매 관리비를 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나올 겁니다. 자, 이 매출원가에는 뭐가 들어가죠? 변동 제조원가도 들어가고요. 고정 제조원가도 들어갑니다. 판매관리비에는 변동 판매관리비, 고정 판매관리비가 들어가는 거죠. 이게 전부원가 계산이에요. 변동원가 계산은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죠. 변동 제조 원가, 변동 판매 관리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공헌이익이 나오고요. 공헌이익 마이너스 고정 제조간접비 마이너스 고정 판매 관리비 해주시면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영업이익. 자, 볼까요?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실제 매출액 동그라미 쳐볼게요.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실제 공헌이익은 모두 예산과 비슷하였으나 실제 매출총이익도 역시 마찬가지 실제 매출총이익, 실제 매출액, 실제 매출총이익,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실제 공헌이익은 모두 예상과 비슷했다. 그러면은 잘 봐요. 예상과 비슷한 거 변동제조간접비, 고정제조간접비, 그죠? 모두 예상과 비슷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공헌이익이 예상과 비슷하다라고 했으니까는 변동판매관리비도 예상과 비슷한 거죠. 지금 동그라미 친 게 다 예상과 비슷하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영업이익은 예산에 비해서 훨씬 더 미달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체크 안 된 게 고정판매관리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고정판매관리비가 증가했으니까 영업이익이 하락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한 번만 다시. 자, 실제 매출액과 실제 매출총이익. 다시 한번 실제 매출액과 매출총이익.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실제 공헌이익은 모두 예상과 비슷하였다. 지금 동그라미 친 게. 그러면은 변동제조간접비, 고정제조간접비, 변동판매관리비, 네, 이 모든 것들이 예상과 비슷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판매관리비가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2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CBP 분석의 목적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을 물었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 다양한 조합도 수준에서 원가와 이익의 관계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4번이 맞죠? 24번 문제를 볼까요? 총 제조원가는 다음과 같다라고 나와 있어요. 생산량이 나와 있고요. 생산량이 나와 있고 총 제조원가가 나와 있습니다. 생산량, 총 제조원가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있을 때 생산량이 1000개였었고요. 이때는 2000개였었어요. 5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7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이 총 제조원가에는 고정비가 있고요. 고정비가 있고 변동비가 있는 거죠. 변동비가 있어요. 과연 5천만 원 속에 7천만 원 속에 고정비 변동비는 과연 어떻게 되느냐면, 자, 지금 증가한 게 1000개가 증가했는데 금액은 2천만 원이 증가를 했으니까 2천만 원이 변동비가 되는 거예요. 2천만 원이 변동비. 그럼 고정비는 3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고정비는 3천만 원. 여기에서는 고정비가 3천만 원이니까는 변동비는 수량이 더블로 늘어났으니까 변동비도 더블로 4천만 원 이렇게 될 것이다. 일단은 1000개가 증가했을 때 금액이 2천만 원 증가했으니까는 2천만 원이 변동비가 돼서 고정비는 3천만 원으로 자동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자, 문제가 3차 년도에 고정원가 총액이 20% 증가했다고 그랬어요. 고정비가 3차 년도에는 20% 증가했으니까 1 플러스 0.2를 하면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600만 원. 자, 단위당 변동비는 40% 감소했다고 나와 있죠. 단위당 변동비. 자, 여기 보세요. 2천만 원에 1000개. 그쵸? 2천만 원 나누기 1000개를 하면
2만 원이 단위당 변동비가 됩니다. 단위당 변동비가 돼요. 1000개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 원이니까 2천만 원 나누기 1000개 하면 2만 원이 단위당 변동비인데 40% 감소했다고 그랬죠? 1-0.4 해주시면은 12,000원이 나옵니다. 단위당 변동비는 12,000원. 얘가 단위당 변동비가 되는 거죠. 생산량이 3,000개일 때라고 그랬어요. 3차년도에 3,000개일 때. 그럼 곱하기 3,000개 해주시면 변동비는 3,600만 원이 나옵니다. 두 개 합치면 7,200만 원이 총 제조원가가 되는 거죠.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200만 원. 25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단위당 판매 단가와 변동원가는 변함이 없고 고정비가 20% 증가하였을 때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손익분기점 매출액 공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는 공원이익, 공원이익 마이너스 고정비는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 자, 고정비를 10만 원이라고 간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만 원. 공원이익도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죠? 1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영업이익은 0 이렇게 됩니다. 변동비를 4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40만 원으로 가정. 그럼 매출액은 자동으로 50만 원이 됩니다. 매출액은 50만 원. 100%일 때 얘가 80%가 나오고 여기는 20%가 나오겠네요. 제가 다 숫자를 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고정비가 몇 프로 증가한다고 그랬어요? 20% 증가하는 거니까 1 플러스 0.2가 되면, 그죠? 1 플러스 0.2가 되면 고정비는 12만 원이 됩니다. 12만 원. 그러면은 손익분기점의 매출 수량도 얘도 똑같이 12만 원이 나와야 되잖아요. 12만 원 나누기 20%라면 60만 원이 나오죠. 매출액이 증가됐으니까 당연히 매출 수량도 20%만큼 증가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죠? 10만 원이 증가됐죠. 10만 원 나누기 50만 원을 해주시면은 증가된 비율이 20%가 나옵니다. 20% 금액도 증가했으니까 수량도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정비가 20% 증가했어요. 그럼 공원이익도 12만 원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손익분기점은 제로가 됩니다. 공원이익률로 나눠주면 손익분기점의 매출액이 6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은 매출액이 증가된 금액이 50만 원이고요. 50만 원은 10만 원이고요. 10만 원 나누기 50만 원 하면 20% 증가되게 된다. 수량으로 생각을 해도 똑같은 겁니다. 이걸 금액으로 보지 말고 수량으로 봐도 상관없는 거예요. 26번. 자, 새로운 제조 환경에 적합한 원가 계산 제도의 하나인 활동기준 원가 계산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전통적 원가 계산에 비해서 다양한 원가 동인 요소를 고려를 해주는 거 맞죠? 활동 및 활동 원가 분석을 통해서 원가 통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원가 왜곡 현상을 극복할 수 있죠. 활동기준 원가 계산은 전통적인 개별 원가 계산이나 공정별 원가 계산과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틀렸습니다. 4번이 틀렸어요. 27번 문제를 볼까요? 자, NT소프트웨어는 원가 계산을 다음과 같이 활동 중심으로 하고 있다. 6월 달에 제품 20단위가 생산되었으며 각 단위에는 10개의 부품과 5시간의 기계 시간이 소요된다. 단위당 직접 재료비는 5만 원이며 모든 원가는 가공비로 분류된다. 그럼 이건 종합원가 계산을 사용하는 회사가 활동기준 원가 계산을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료비와 가공비로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원가가 재료비와 가공비로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이 회사는 종합원가 계산을 쓰는 회사입니다. 자, 재료비가 단위당 재료비가 5만 원이래요. 단위당 재료비는 5만 원 곱하기 몇 단위를 생산했습니까? 20단위를 생산했으니까 재료비는 1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가공비는 기계와 그다음에 조립, 그다음에 검사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기계는 단위당 가공원가가 400원이고요. 400원. 단위당 가공원가가 400원. 그 다음에 조립은 단위당 만원입니다. 그리고 검사는 5,000원이 되겠죠. 곱하기, 자, 기계는
기계 사용 시간이 5시간이라고 조건에서 주어졌어요. 하나 만드는데 5시간. 20단위를 만들었어요. 20단위를 만들었으니까 4만 원이 계산이 됐습니다. 조립은 만원, 부품의 수가 10개의 부품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곱하기 20단위가 생산이 됐고요. 그러면 200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검사는 완성된 단위수 20단위를 곱해주시면 얼마가 나올까요? 10만 원이 계산이 됩니다. 10만 원. 그래서 모두 다 더해줬더니 314만 원이 총 제조 원가가 됩니다. 총 제조 원가는 314만 원. 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입니다. 주식회사 처음은 제조에 필요한 부품을 자가 제조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구입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한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항상 변동원가만 관련 원가는 아니죠. 고정비도 당의 의사결정과 관계없이 계속 발생한다면 고정비는 비관련 원가가 되는 거죠. 의사결정과 관계없이 계속 발생하는 원가는 비관련 원가입니다. 기회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되는 거죠. 3번이 맞습니다. 28번의 답은 3번이에요. 외부 구입 원가를 100원이라고 써봐요. 회피불능 원가를 80원. 왜? 외부 구입 원가가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는 그러면은 외부 구입 원가가 더 큰 경우에는 외부에서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자가 제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29번 최근에 제품 단위당 만원에 200단위를 구입하겠다는 특별 주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특별 주문 받는 걸 증분 수익이라는 말을 써요. 자, 증분 수익에서 증분 원가를 빼주시면 증분 이익이 나옵니다. 만원에 200단위, 200단위 곱하기 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200만 원의 증분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증분 원가는 200단위 곱하기 위 주문을 수락하더라도 판매 가격이나 고정비에는 아무런 영향을 초래하지 않았으며 유휴 생산 능력은 충분한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니까 유휴 생산 능력은 충분하다. 고정비는 추가로 발생할 게 없고 변동비만 발생을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유휴 생산 능력은 충분하다라는 표현은 고정비는 변동이 없고 그죠? 변동비만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재료비, 노무비, 변동 제조간접비, 변동 판매 관리비를 모두 더해 주시면은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9,000원이 나오네요. 9,000원. 9,000원을 곱해 주시면은 180만 원. 그러면 증분이익은 20만 원 나옵니다. 수락해야 되겠죠? 그래서 증분이익은 20만 원. 20만 원의 추가 이익이 발생하므로 수락해라. 답은 1번입니다. 30번 문제를 볼까요? 진부화된 의류 500벌을 보유하고 있다. 이 제품에 대한 총 제조 원가는 4,500만 원이었으나 500벌의 원가가 4,500만 원이에요. 의류 한 벌당 그대로 25,000원에 처분할 수 있대요. 25,000원에 처분합니다. 어쨌든 손해를 보고 처분한다는 얘기죠. 500벌 곱하기 25,000원을 해주시면은 1,250만 원에 그대로 처분하거나 아니면은 1,100만 원을 투입해서 5만 원에 팔을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곱하기 5만 원에 처분합니다. 그러면 2,500만 원에 처분을 하는 건데 추가 비용이 1,100만 원이 들어갔으니까 실제로는 1,400만 원에 처분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대로 팔았을 때는 1,25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개조해서 추가 비용을 들여서 팔면 2,500만 원에 팔아서 결국은 1,400만 원의 수익을 가지고 오는 거니까 개조해서 판매하는 것이 150만 원만큼 유리합니다. 답은 1번이죠. 개조해서 판매하는 것이 그대로 판매하는 것보다 150만 원만큼 유리하다. 어쨌든 유리한 걸 따지는 문제예요. 그대로 판매하는 것보다 개조해서 판매하는 것이 150만 원만큼 유리합니다. 30번의 답은 1번입니다.